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오늘은 한국 BNC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이 종목에 물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꽤 당황스러운 오늘 하락을 맞이해서 아마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제가 또 많은 급등주 유형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많이 전개가 되는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의한 차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또 이거 외에도 이제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빠졌잖아요. 국전 약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BNC는 최근에 뭐 다 알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주주들이 10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이 11선 있잖아요. 11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추세 자체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컸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끝을 가늠할 수가 없던 흐름으로 갔었죠. 자, 그런데 분봉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장중에 투매가 나오게 됩니다. 장중에 잘 오르다가 갑작스러운 투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아마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 모양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손실을 크게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조차도 갑작스러운 투매 때문에 큰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차트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하락이었죠. 순식간에 1분 만에 마이너스 10%를 뺐고 이제 하방 정적이 걸리고 그 다음 풀렸을 때 좀 이렇게 올라왔죠. 이때 파는 판단이 제일 베스트 판단이었겠죠. 왜냐하면 차트가 롱바디 음봉으로 한번 망가지면 이 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8, 90% 확률로 이렇게 큰 투매가 나오게 되면 이 위의 가격을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한번 회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죠. 이런 그 음봉이요, 순식간에 빠지는 음봉이 이게 세력이 던지는 음봉입니다. 사실 시세 차익을 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러한 봉을 만들어내냐? 이게 세력이 손해 아니냐? 세력이 나가지 않고는 이러한 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봉을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투매로 크게 던져버리면 그냥 가만히 내려가는 것보다요, 가만히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한 방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거래가 이만큼 붙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력 입장에서도 손해긴 해요. 이렇게 던지는 게. 근데 이렇게 던지면 빠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회전해서 넘길 수가 있어요. 왜요? 이때 단타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단타가 그 롱바디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단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때 많이 붙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앞선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세력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물량들을 빠르게 높은 가격에서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타가 올려준 거예요. 이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급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세력이 1차적으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게 톡방으로 좀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세력이 던지는 거다. 이렇게 큰 롱바디 음봉이 나오는 게 상투에서 나오는 게 세력이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틀, 오늘이 지나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자, 정말로 놀랄 정도로, 정말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단 3분 만에, 그죠? 3분 만에 거의 하한가를 찍고 또 이 기술적 반등 때문에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을 또 가져왔다가 지금은 또 종가 때 마이너스 한 20% 정도를 또 뺀 거죠. 이게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세력이 크게 던지면 이제
이 반등 매물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들고 있는 분들은 순간 당황하고 놀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럴 때 물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물 타고 빠져나오자. 추매하고 빠져나오자.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더 많이 붙으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더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빠지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 있잖아요.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나 그 기대치가 한 방에 꺾이게 됩니다. 한 방에. 이 음봉 단 한 방에 이제 끝인가 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쉽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종가 때 들어왔던 이 단타 물량들 있죠. 여기서 한번 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상승했을 때 이 고점 65,000원 정도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고 오늘 급락하면서 또 물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단타 치면서 또 물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물린 사람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더 되어버린 거죠. 이 롱바디 음봉 하나만으로요. 자,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을 보시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이게 100억대일 거예요 아마. 100억대 되는 돈들이 거래량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분당 20만 주 정도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상 분봉으로 봤을 때 20만 주 정도를 때려줘야 앞에 물량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밑에 12만 5천 주가 있죠. 이 물량이 좀 자주 나와주거나 작게 소화해주는 물량이 자주 나와주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10만 주 정도가 됐을 때 물량을 잘 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려면 이 차트 흐름상 이제 반등이라는 것도 나올 거거든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반등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물렸잖아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합산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그걸 또 뛰어넘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나온 걸 가지고 이 가격 위로 6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무조건 저 물린 사람들이 지금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공포 심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포 심리를 깨주려면 제가 앞선 이야기했던 물린 사람들의 평단 위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와 주면은 이제 1차적인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런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안착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럴 확률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좀 또 생기게 되는가? 어쨌든 세력들 돈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한 방에 다 못 나가요. 절대로. 한 방에 못 나가는데 여기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좀 던지고 차익 실현이든 뭐 위로 올리든 그건 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가? 여기서 거래를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보합권으로 가면서 21선이든 60일선이든 보통은 21선, 11선, 5일선을 수렴시켜요. 수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0원 또는 7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이 기간이 걸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등, 제가 아까 말한 6만원 반등에 성공을 실패하면 이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력들이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국전약품 역시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 역시 동시적으로 던졌다는 거죠. 동시적으로 던졌다는 것은 그 섹터를 잡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의 특징이 뭔가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우리 바이오 한두 번 당합니까? 최근에 기억나는 게 신풍제약인데요. 이런 사례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풍제약도 한국 BNC만큼의 파급력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크게 올랐다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때 좀 심했습니다, 하락이.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여기 전고점을 가주긴 했어요, 결국. 근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렸죠. 한 달 정도. 이 친구는 여기서 바로 밀고 바로 반등해주는 그림이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와서 한 달 정도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여기도 또 던졌죠. 큰 폭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토막 내지 않았나요? 반토막 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건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죠? 다음은 신라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상승들을 많이 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많이 넘기죠. 자, 이거는 그런 유형이죠. 그 바로 반등 나온 타입. 바로 반등 나온 타입. 자, 신라젠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상승이 굉장했죠. 굉장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 양봉 보이시죠? 이 양봉에서 반등이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신풍제약처럼 아예 깔끔하게 떨어지면 물량을 이제 소화할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는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또 반등이 나왔죠. 이러면 매물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꼬이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더 상승하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럼에도 보시면 그럼에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이건 몇 개월 걸렸죠? 4개월 걸렸네요. 4개월 동안 이제 여기까지 겨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려면 반등이 만약 나온다면 전고점에서 파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가서 만약 떨어지면 이 자리가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제 뚫어준다고 하면 그 다음 랠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력의 목표 지점이 어디까지가 목표가인지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걔네 물량이 얼마나 있고 걔네가 또 이 회사 안에 어떤 호재를 가져올지, 호재를 유지시킬지, 또 언론에 얼마나 퍼뜨려줄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점대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예측 불허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1차 파동 또는 2차 파동에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크게 물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몰려왔기 때문에 또 오늘 하락이 종가에 또 밀었죠. 그래서 현재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1층, 2층, 3층으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보고 매수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오늘 물린 사람, 또 그냥 보합에서 샀던 사람들, 이렇게 3단계로 물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털어주기 위해서는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공포를 뚫고 쉽사리 오르기라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 들어서의 시장 특징이 좀 달라요. 이전에는 공포가 몰아치면 다 던졌거든요. 근데 최근은 시장은 이 좀 그 뭐 어떤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이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급등주 형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떨어지자마자 엄청나게 주워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떨어지자마자 주워 담는 이 힘을 봤을 때 내일도 변동성이 충분히 강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은요. 이 주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차트의 흐름이나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사실은 뭐 사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또 바이오주 테마라는 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하한가 나오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원래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감수를 좀 하시면서 좀 대응을 최대한으로 지금부터 최대한으로 좀 잘하는 쪽으로 나와서 뭐 대응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막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막 물을 탄다거나 막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봐가면서, 거래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움직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BNC에 대한 종목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